여러분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비싼 검사니까 더 정확하겠지. 100만 원 넘게 들었으니까 암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주겠지. 그래서 전신 PET-CT, 전신 CT, 방사선 검사 풀 코스를 매년 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제가 환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건 조기암 검진이 아니라 방사선 폭탄 맞기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돈만 쓰고 몸만 혹사시키는 검사, 그리고 의사들이 실제로 자기 몸에는 안 하는 검사, 반대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필수 검사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편 아나운서 김용성입니다. 건강검진 시즌만 되면 마치 숙제하듯 고가 검사를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분들 많죠. 이왕 할 거 제일 비싼 걸로, 혹시 모르니까 전신으로. 그런데 검사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방사선 검사는 쌓일수록 위험해지죠. 의사들이 말리는 검사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무증상 건강원에서 시행하는 전신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암 환자인 경우 전이평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증상도 없고 암 병력도 없는 분들에게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미리 검사하는 것은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찍는 가슴 흉부 엑스레이의 방사선 노출량을 1이라고 한다면 전신 PET-CT 같은 경우는 무려 200에서 250배가 많은 방사선을 단 몇 분 만에 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사선을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신 PET-CT에 노출되는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 8년치 자연 방사선을 한꺼번에 맞는 셈이죠. 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방사선을 많이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임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췌장 CT입니다. 이 췌장암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많고 진단이 잘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또 진단이 늦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CT를 매년 찍는 분도 계십니다. 이 췌장암 무섭죠.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이번에 찍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증상이 없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 사람들에게는 췌장 CT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찍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원인 모를 복통이 있거나 갑자기 당뇨가 이유 없이 생겼거나 또 설명이 안 되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해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찍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임상에서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도 췌장암이고 형제들이 췌장암이 있는데 내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가족력이 있을 때 만약에 그 환자의 나이가 충분히 고령이라고 하면 그 환자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찍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화기내과 의사 입장에서 저라면 절대 안 받을, 그리고 제 동료들도 절대 안 받는 검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암 검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위장 조영술이죠. 우리가 위내시경이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위내시경이 아닌 바륨이라고 하는 조영제, 액을 입으로 먹고 몸을 이리저리 불려가면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위를 검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바로 엑스레이 검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 검사이긴 하지만 몸을 굴려서 여러 각도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시간대별로 쭉 찍기 때문에 생각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많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우리가 복부 CT를 찍는 것의 절반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방사선을 많이 맞았는데 조기 위암에 발견하는 것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시경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방사선은 맞고 암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검사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합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이전에 이런 조영술을 했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니까 반드시 이번부터는 위내시경으로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해야 될 검사는 뭘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돈과 시간을 쓴다면 여기에다 쓰셔야 합니다.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위와 대장 내시경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인 암 발생 1, 2위를 다투는 종류의 암들이고요. 특히 이 내시경은 눈으로 봐서 암이 있나 없나 여부를 보기도 하지만 암의 전 단계인 용종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특히 대장암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50세 이상 대장암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지침은 45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진을 시작해라 라는 것이고요. 곧 우리나라도 현재 50세에서 45세로 대장 내시경 검진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로 하는 피검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나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되는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받았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결과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경험했는데요. 11월, 12월 막 밀려가지고 하는 돗대기 같은 대형 검진센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건강검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PET-CT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해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암이 진단되겠지. 그렇지만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흉부 엑스레이는 조기 폐암 진단에는 쓸모가 없다. 사실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이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은 폐결핵을 진단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최근에 국내의 폐결핵 유병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유병률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도 찍어야 되는 연령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폐암 진단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폐암 검진에 저선량 PET-CT를 포함시켰습니다. 모두가 그 대상인 건 아니고요.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54세에서 74세 사이에 30년갑 이상 흡연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30년갑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매일 내가 한 갑씩 30년 이상을 피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매일 두 갑씩 피웠다 그러면은 15년 피워도 30년갑이 되겠죠.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이 15년 이내인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암검진으로 저선량 PET-CT를 찍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저선량 PET-CT는 기존 CT에 비해서 방사선량을 아주 줄인 검사입니다. 저도 개원 후에 이 원칙대로 환자들에게 공고하면서 벌써 폐암을 2명이나 조기 진단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일반 검진에서 엑스레이가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미 30년 갑이었고 10년 전에 금연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원칙대로 저선량 PET-CT를 공고하였고 그분은 폐에서 1.5cm 정도 작은 폐암이 진단됐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슴 엑스레이만 보고 정상입니다 하고 내년에 와서 검사를 다시 받으세요 라고 했다면 그 환자는 내년에 진행성 폐암 환자로 왔겠죠. 그래서 이런 적절한 검진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유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방암 검사입니다. 사실 저는 소화기 내과 검진만 주로 하고 있고요. 유방이나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방암 검사야말로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이 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특히 치밀 유방이 많은 한국 여성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밀도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여성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부터 국가검진을 해서 매년 찍어주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연령대 아래에서는 잘 안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경 직후의 여성은 폐경과 함께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골밀도를 검사를 하시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밀도도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신 분이 있겠는데 골밀도 검사는 매우 방사선 노출이 적습니다. 즉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보다도 적은 방사선 양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비싼 상품을 쇼핑하는 게 장땡은 아닙니다. PET-CT 또는 복부 CT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서 방사선만 쬐고 시력이 없는 검사보다는 내시경이라든지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PET-CT 그리고 유방암이나 골밀도 검사 같이 꼭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현명한 건강검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검사가 뭘까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검진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 김용성 원장은 다음에도 실제 진료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